5월 20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금요일 오늘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짓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참 힘든 한 주였죠? 이번 주만큼 힘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빠질 때는요 차라리 그냥 빠지려니 합니다. 그런데 빠질만 하고 빠졌다가 오를만 하고 빠지고 이게 지금 월화수목금이 매일매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다른 방송을 좀 봤거든요. 보니까는 선물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날 9천억 샀거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방향성을 모르겠으니까.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 선물을 매매할 때 한 5천억 정도 이상이면은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조 단위로 사타 팔았다 하니까는 오늘도 1조 이상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어떻게 내가 쫓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를 종합하고 오늘도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 봤을 때 이번 주가 소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종목들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신나게 떠들고 다닐 때요. 카카오 네이버 살아 있으면 장 안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주가 움직일 때는요. 시장이 안 빠지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사람의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거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방향으로 흐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갈 때 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15일 날 월요일 같은 경우 16일로 넘어오면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된 이후에 튀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종목이 후성, 2000제약, 전해액 업체죠. 퍼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30배 정도 하는데 퍼가 11배 정도, 12배 정도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전주, 전전주에 모 증권사에서 그 정도 나올 것 같다는 보고서가 1개인가 2개가 쏟아 나왔었습니다. 근데도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나왔는데도 안 움직인다. 이거 싼 거고 원재료 가격 같은 게 괜찮았는데 왜 안 움직이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확인을 하니까 그때부터 외인기관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외인기관들이 들어가서 종목이 신고가가 나게 되면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개미 분들이 삽니다. 그렇지. 추세가 들어간 걸 사요. 실질적으로 외인기관 같은 경우는 그 추세를 일정 부분 만들어주는데 그 이후부터 업사이드에 쭉 솟는 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외인기관도 만들긴 하지만 우리 슈퍼개미 여러분이 만드는 게 더 큽니다. 왜냐면은 7, 8% 오를 때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 이상 오를 걸 베팅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10분 중에 한 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몇 분 나오시는데 아마 그런 추세 매매를 하셔서 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추세 매매가 이번 주에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보이고 어제 드디어 히어로가 나타났죠. LNF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LG에너지 솔루션. 엔솔향 수주를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제 목요일 날 11시 정도에 그 공시가 떴는데 기사는 그 몇 분 후에 나오고요. 좀 간추린 기사는. 근데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 보니까 7천억이 아니고 7조더라고요. 근데 시총 9조짜리 오늘 올라서 10조가 됐는데 9조짜리 회사가 7조 공시를 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고 이 강력한 이후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차익 실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상 또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베팅을 하는 거죠. 이게 기대감이라고 말하기에는 요즘은 기대감이 항상 꺾였기 때문에 기대감 하면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에 보고도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때 쫓아잡습니다. 꺾이면 안 잡아요. 같이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더라도 몇몇 종목 하에서 그래도 성장을 쫓아가는 모습이 이번 주에 보였기 때문에 막상 수요일 날 밤에 미국이 그렇게 크게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었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대중 없기 때문에 이걸로 시장의 컬러를 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보시면은 LG화학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LNF가 엔솔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엔솔 수주는 무조건 테슬라 겁니다. 그렇죠. 예, 테슬라 거가 좋은 걸 알아요. 코리아 쪽으로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전자 재료라든지 유기화학 쪽에 있는 LG화학은 양극재 만드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8%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이 그러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어제나 수요일 정도 왔었으면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동안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월요일 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오늘 금요일 오후인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더라도 시장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리를 하자면은 좀 고민인 거죠. 고민인 게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어제 아침에 이런 화들짝 놀란 이유가 타겟이 25% 빠졌거든요. 그러게 어제 그래서 우리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져가지고 4.8, 9니까 5%죠. 엄청 걱정했단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그런데 막상 거기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매출액 가이던스는 유지하는데 이익 가이던스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제 의류업체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한섬이라든지 기타 여러 종목들이 크게 박살났는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왔을 때 눌리는 미국향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미국 수출, 미국 소비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대중국향 하는 필라홀딩스보다는, 필라홀딩스는 미리 빠져있고 한섬이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OEM, ODM 업체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 종목이 9%, 10%씩 빠졌거든요. 어제. 근데 그렇게 빠진 다음에 좀 억울한 거죠. 백화점. 그렇지. 예. 레포트를 보면은 코리아 유통업체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BGF 리테일 말씀을 드리면서 편의점 매출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쪽으로 쏠렸었다가 다른 쪽으로 쏠림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제가 명명하는 거는 매우 거친 순환매 장세다. 매우 거칠다. 이 정도 거친 거면 제가 집에 가면은 방송 끝나고 다른 방송 많이 있는데 집에 가면 8, 9시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요즘 등이 너무 아파요.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등이 너무 아프고 이게 담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담.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운동. 운동 좀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좀 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담이 들진 않는데 평소랑 똑같은 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거칠어서 그래요. 이쪽 쳐다보다 저쪽 쳐다보다가.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우리가 부러지는 것들 혹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한 교집합을 찾아보겠습니다. 뭘까요? 올랐던 거 빠진 거고요. 빠졌던 거 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정말로 크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런 엇박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편하게 제가 지난주 정도인가 뭐 증권사 레포트를 보니까는 S&P 500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 몇 개 모아놓은 퍼가 20배, 21배 정도. 원래 30, 40배 됐었는데 빠진 거죠. 근데 에너지가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20배, 21배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올라서 20배인 종목을 베팅하기가 편할까? 빠져서 20배인 종목을 베팅하기 편할까? 이게 굉장히 화두거든요. 그 어려운 정말 결정. 어려운 화두예요. 그러니까 장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이게 좋고 내일은 이게 좋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선 부장님도 가끔 나오시는데 이선 부장님께서 자주 보시는 지표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한 2주째 꺾였습니다. 지표 보시면 나오니까는. 꺾였는데 그 인플레이션 꺾이면은 성장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인건비가 올라가고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고 임금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뭐 여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연준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날의 이슈에 굉장히 성실하게 매매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그 전문가들도 어려워할 정도의 시장 환경이라면 일반 투자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 한번 잘못하면 어제도 사실 패닉에 빠져 초반에 생각보다 안 빠졌니까 그때 매도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나스닥 정강 후약으로 갈수록 후약으로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 얘기를 자주 전해드리는데 모 신용 투자자가 모 직원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9시 10분에 나 다 팔았다. 신용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계좌 폐쇄하겠다. 저희는 이런 순간에 그런 이벤트라기엔 좀 슬프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요즘 댓글에도 이번 기회에 주식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 그러면 저도 이게 바닥까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힘들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좋았다 힘들었다 이게 사람 진을 빼더라고. 진을 빼요. 그러니까는 저 지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주식을 진짜 모르는 지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코스피 9개월 빠졌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기억에 해보시면은 쇼크는, 그러니까 대표님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락은 빨리 오고요. 그러니까 하락은 짧고요. 오르는 게 늦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 지겨워. 저번에 되게 빨리 빠졌는데 하는데 바뀐 거죠. 천천히 빠집니다. 이게 더 지루한 거예요. 그렇지. 예, 2018년도에 잠깐 몇 달 그랬습니다. 저도 그거 아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빠졌어요. 그때는요, 그래도 한 번씩은 직원들 표현으로 죽기 전에 산소호흡기 꽂아준다 그러거든요.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이 지난주에도 한 번씩 다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포기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 하나의 현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이거라. 이게 데드캣 바운스 아니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더 빠질 건데 잠깐 여기에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이럴 때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데드캣 바운스라고 불리우는 몇몇의 반등 때 정리를 했었어야지 살아남았었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몇 성장주들은 지금 안 빠지고 있습니다. 미리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종목들의 바닥은 지지난주였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밑에서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성장주를 어디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게임주들, 바이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짜로 힘들었던 섹터, 거기는 이미 데드캣이었습니다. 이미. 어제 레포트 잠깐 인용해 드리면 지금 게임주의 밸류에이션은 하반기에 있는 모든 실적 발표가 망한다는 수준을 가정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디모 증권사 레포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비중 확대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다른 증권사에 나왔는데 거기는 아직 멀었다. 그럼 그들도 다 헷갈려하는 거죠. 지금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누구도 인플레이션 언제 끝날지 끝날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지루하다라는 거고, 오늘 상승이 굉장히 반갑죠. 반가운 이유는 저는 일종의 중국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 효과. 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발표를 한 거고. 지준율 인하 또 했나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그 봉쇄를 어느 정도 풀겠다라는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상해 그 지하철 다시 노선 맞아요. 맞습니다. 오픈했다고. 네. 그러니까는 그게, 근데 저희가 첫 제로 코로나 선언 당시에 저 대표님 처음 만난 그날인데, 그날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풀다가도 다시 조일 거고 풀다가 다시 조일 거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코로나 봉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풀릴 거면은 뭔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이벤트는 10월 달에 공산당 대회라든지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쥐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근데 지금은 조였다가 푸는 단계가 된 거죠. 근데 풀 때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주식을 도망쳐야 되겠다. 도망차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무용님들. 도망차. 그게 도망차가 무슨 도망쳐야 이런. 도망쳐를 도망차라고. 네. 나도 그 댓글을 몇 개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회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는 합니다. 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저는 종목 추천하지 않으니까
그냥 컬러만 말씀드릴 때 적어도 지금 나가야 될 때는 아닙니다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지금 나갈 때는 오늘도 똑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장이 좋으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컬러가 우리 일희일비하잖아요. 요즘. 예. 좋으면 또 풀렸다가 안 좋으면 나스닥 또 폭락한 거 보면 이거 빨리 이렇게 됐다가 근데 한국장이 또 버텨주면서 이렇게 버티면 야 역시 우리는 먼저 선조정 돼가지고 조정이 빨라서 이게 버티는 건가 이러다가도 근데 어쨌건 미국 시장을 보면은 환경이 달라진 건 없고 걱정은 점점 쌓이기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추세적으로 나스닥은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 거고 우리는 역시 추세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단 나스닥은 추세를 돌리려면 며칠 걸립니다. 이미 깨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세는. 근데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도 이런 말 드렸어요. 추세는 하루 만에 바뀌는 게 추세라고. 왜냐면 여기서 깼다가 올려놓으면 다 추세 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장기 추세로 논을 해야 되는데 그 논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긴 하고요. 뉴스상에서 워낙 자극적으로 뭐 고점 대비해서 20% 깨지면 약세장 출현. 그 깨진 날만 기사 쓰려 기다리나 봐요. 아니 과거에 뭐가 있겠지 데이터들이. 그래가지고 딱 상황만 바꿔가지고. 그거 딱 깬 날에 그냥 다다다닥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내가 가진 종목, 내가 가진 섹터가 왜 빠졌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의 컬러라는 부분을 항상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컬러를 어떻게 바뀔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장의 컬러는 편하게 얘기하면은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나오는 것처럼 지나치게 쏠려서 올라가는 장세였습니다. 특히 원익 QNC, 아까 말씀드린 후성, 솔브레인 같은 소부장 업종 내에서 쏠려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2차 전지가 쏠리고 요 정도밖에 쏠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좀 컬러가 바뀌는 느낌이 드는 게 낙폭 과대 쪽에서 툭툭 튀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내일 다음 주부터는 낙폭 과대에서 놓으셔야 됩니다. 하면은 이제 사기꾼이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컬러는요.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뀔 때 어떤 컬러부터 나오냐면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NFT 있으면 게임 있으면 그 안에서 큰 거 먼저 돈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대형주부터? 네 맞습니다. 그게 오늘 LG화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대형주가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NC소프트, 크래프톤이 오늘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크래프톤도 뭐 많이 올랐는데 6~7% 크게 돌리죠 지금 나름. 그렇게 올린 적이 오래 없었을 거예요. 6~7% 오른 날이. 그러니까는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도 박 차장아 네가 볼 때 맨날 컬러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할까? 저 그래서 이번 주제 준비해 본 건데 정말로 가장 먼저 바뀌는 순간은 대형주 그 섹터에 있는 대형주 먼저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돌리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혹은 내가 사고 싶어하는 팔딱팔딱 움직일 수 있는 그 안에서 중소형주를 타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그 추세의 돌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틀 정도 강한 양봉이 나오면 어느 정도 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정도 강한 양봉 나온 다음에 한번 빠지더라도 추세 깼다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강하게 돌리는 중인데 오늘 NC 크래프톤이 돌리고 있으니까 그저께 나왔었던 레포트대로의 논리가 일단 오늘까지 형성이 되고 만약 여기서 NC 크래프톤이 안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는 그 게임주 안에서도 뭔가 재료가 나오는 종목들이 툭툭 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의 감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고 컬러 얘기할 때 두 번째 얘기는 재료입니다. 재료인데 그 바이든이죠. 오늘 오나요? 오늘 오후에 아마 올 텐데 와서 내일 현대차부터 약간 삼성전자 먼저 갔네. 삼성전자 그 평택공장 현대차 돌아다니면 이렇게 해서 그 일정이 오늘 텔레그램 막 돌긴 돌더라고요. 도는데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으로 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단 오늘 기준 다음 주 월요일 기준을 봤을 때 쫓아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팔아야 될 때다. 네, 뭐 파는 거는 여러분 자유긴 한데 적어도 쫓아잡는 건 안 된다. 왜냐면 이미 올랐거든요. 제가 적어도 매수는 말씀을 안 드려도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는. 그래서
일단 어제 오늘 사이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중소형 철강서 올라왔고요, 대표님. 그리고 원전 올라왔고요. 그리고 신재생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요 세 가지 컬러에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인 업사이드 세 컬러 다 실적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체리피킹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월요일 주말 사이에 바이든이 뭐 했다 그래서 제 다음 주 월요일 또 나오긴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모든 어떤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수혜주 오늘 아침에 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 지금 쫓아다보면 안 된다라고. 너무 이제 늦어져. 이제 그 바이든 수혜주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매도를 고민해야 될 때지.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저 컬러로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시장의 컬러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그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요즘 대형주들이 못 움직이고 중소형주들이 확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진 것들.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한국의 중소형 장세. 네네. 이 미국이 요즘 중소형주 장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제 뉴스를 어제 오늘도 보니까는 약간의 음모론적인 부분들이 하더라고요. 연준에서 시장 하라고 유도한다. 뭐 찰리먼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일단 그 부분을 맞다 안 맞다라고 저기 폄하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항상 장이 어려울 때 나옵니다. 그 이런 논리가 장이 좋으면은요 회자가 되지 않습니다. 묻혀요. 기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기대하지 마. 더 빠질 거야. 맞습니다. 이거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험적으로 이런 시즌에는 주식을 팔면 안 됐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도 여러 채널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한 건데 일단 월마트라든지 타겟 실적이 잘 안 나온 이유는 임금 상승에 따른 이익률 저하라는 거고 임금 상승이 계속 되는 중이고 그래서 아마 5월 말 6월 초부터 미국에서 그 이민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주식 때문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다시 일터로 엔데믹이 되니까는 복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제 어떤 기사인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좀 무서운 얘기를 좀 보긴 봤는데 미국이 이런 걸 잡으려면 다시 코로나가 많아지면 된다. 근데 오늘 마스크 착용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가을에 다시 유행, 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궤를 맞추게 저는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마스크를 재착용하는 부분 그리고 뭐 시장 하락을 유도했던 부분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래도 명석하시고 시장에서 굉장히 활동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유식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 Don't fight Fed라고 얘기해요. 그죠.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패드랑은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드의 생각을 부정하면서 내가 시장을 하는 그런 열정이라 그래요. 열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연준이 그렇다면 그래 그렇게 하겠지. 그래야지 내가 시장에 적응하기 편하다는 거지. 아 쟤네들은 맨날 이러고 뭐 파월은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린 그에 따른 다른 옵션을 준비해야 맞습니다. 돼. 뭐 이런 거. 그 갑자기 옐런이 유럽에서 회의하다 보니까는 그 관세 철폐해야 된다라든지 그 관세를 좀 줄이게 대중 관세를 줄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몇 프로 정도 인하 효과가 있다라든지 이미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게 전 의장이 현 의장을 뭐라 하는 것도 되게 의례적인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제 오늘 한 이틀 동안에 장이 어렵고 좋고 반복이 되면서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장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 우리 시장의 컬러, 한국 시장의 컬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시장의 컬러도 좀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얘기했듯이 중소형주가 이렇게 튀고 아니 이렇게 여러 차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한 경우가 과거에 없었잖아요. 과거에 그 코로나 때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 AI 프로그램들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징조가 딱딱 보이면 그냥 먼저 한 발 앞서서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하고 제가 얘기해 보니까 이게 계속 수정을 해 나가잖아요. 예. 근데 수정해 나가는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남들보다 한 발 더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가로 때리는 그 미세한 어떤 정보를 더 빨리 접촉하는 순간 먼저 매도하고 근데 그러한 신호가 또 매도에 매도를 부르고 이게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로빈후드 잠깐 방송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난 근거가 있는 것 같아 로빈후드. 제가 코로나 당시 변동성과 지금 변동성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코로나 당시의 변동성은 그때 대표님 말씀 AI,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어느 수준 혹은 그때 제 기억에는 프로그램화 돼 있는 게 뭐였냐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기 이상 넘어가면 때리도록 돼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로직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세게 발동이 되면서 그 로직을 알고 있는 액티브 펀드들은 미리 때리고 그럼 주가가 빠지니까 여기 조건 충족을 한 거죠. 또 때린 거죠. 그때는요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은 제가 미국장 빠진 거 봤을 때 짜증스러운 매도인 것 같아요. 짜증스러운 매도. 버티다가 제가 이제 저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몇 분의 호흡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앉으면은 주식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이 우상향으로 계속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로 연기금 혹은 그 기관, 헤지펀드 이 중지 전문가들에 의한 투자 이거의 그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로빈후드 상장하고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직접 매매를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이 어려운 이유도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죠. 개인 투자자 많이 들어오면 그 정도 잘 안 간다고. 그러니까 회전율이 빨라지니까. 맞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을 해서 그런 쪽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 이유도 아마도 그런 짜증 섞인 매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투매를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개인들의 어떤 그러한 불안정한 투자 심리에 의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또 AI들을 건드리게 되고.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이 악순환이 악순환을 부르고 선순환이 선순환을 부르는 그런 거 같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도 로빈후드를 비난하면서 개인들의 그 단타 이걸 유도하면서 그 도박화시켰다 뭐 이런 비난을 한 거죠. 주식 팔고 이제 일터로 복귀해라 이런 얘기 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일단 이런 부분은요. 일단 일종의 장이 오르면은요. 저희 이제 소주 한 잔 할 때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프닝. 장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지. 그러면 지금 시점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억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컨디션,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아 내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때 이 종목을 내가 손절을 치면 안 됐었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액션을 해가 조금 용기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물을 탔었으면 내가 빠져나왔을 텐데 이런 걸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준이 시장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얘기는 너무 우리가 공포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 네네. 지금 뭐 공포 심리도 9에서 다시 12로 오늘 뭐 보니까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익스트림 공포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의 지금 투자 심리도 되게 무서워하는구나. 네, 지금 솔직히 돈 잃으면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인이라고 뭐 별거 있겠어. 네, 똑같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국내 주식으로 와서 지금 뭐 이제 괜찮은 주식으로 이제 자동차주하고 반도체주들을 많이 꼽더라고요. 요즘 그 실적도 좋고 또 뭐 움직임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폴더블 폰. 폴더블 폰에 대해서 요즘 기대를 좀 갖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수목 한 이틀 정도가 폴더블 쪽에서 알고 있는 내장 힌지 그렇죠? 접는 거 얘기하죠. 그거 업체인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C바텍이 나름 밑에서 강한 양봉을 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S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레포트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쉽게 정리하자면 지금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 같은 경우는 빠진다. 빠지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지금 뭐 집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명약 관화할 텐데
그 중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쪽은 폴더블이다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삼성에서 GOS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폴더블 쪽을 마케팅적으로 강화를 한다라든지 한다면 충분히 이쪽으로 마진이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S사에서 그 탐방을 한 70군데 다녔다고 합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2분기 현재 그래도 마진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로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뭐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2분기 실적은 해볼만 할 거고, 그리고 내년 2023년도에는 폴더블이 좀 커지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신지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대면적 고용량이 되면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금 막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에스코넥 한 4-5개가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 중에서 우리 주세요라고 지금 엄청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어느 업체가 될지는 삼성이 알겠죠. 그건 지금 선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기. 그런데 서두로 돌아가서 제가 이미 오른 종목들은 부담스럽다 얘기를 했는데 이미 빠진 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파인텍스는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들은 안 올라온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파인텍스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다른 종목들이 또 툭툭 치고 올라갈 텐데, 폴더블에서 전이가 된다라면 글라스틱 케이스 만드는 예를 들어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혹은 FPCB를 만드는 인터플렉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의 특징은 안 올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 올랐다는 거죠. 그렇지.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동안. 네,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빠져있는 상황에 내가 좀 트라이를 해보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제가 어제까지 했죠. 근데 어제 중간에 레포트를 또 보니까는 S사에서 또 다른 S사인데 이런 레포트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바이더 딥을 해봐야 되는 생각이 있다라고 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스마트폰이 워낙 바닥권을 안 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좋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중국 폰의 부진을 이야기하면은 사실 저가 폰이 안 좋은 거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저가 폰도 있는데, 정말 전체 출하량. 왜냐면은, 글로벌로 매매를 할 때는, 갤럭시의 출하량이 좋아진다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 글로벌 아이폰, 뭐 갤럭시, 그리고 중국 화웨이라든지 다 합쳐가지고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가 돌 때 그쪽으로 쏘는 수요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렵지만 중국이 돈다면은 추세적으로 그래도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한테. 그 내용을 보니까 막상 그건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조금씩은 좀 올라간다는 얘기죠. LNF 얘기로 돌아가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호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안 좋은 시장에서는요, 이런 호재 다 때립니다, 그냥.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런 폴더블 쪽에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세경 하이테크 많이 안 빠졌다면 그거 사시면 되는 거고, 그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고민이 뭐냐면은, 저 화장품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아니 근데 네. 그 전에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괜찮은 신지와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14일 날 나온 그 공시 발표를 보니까 인적 분할을 한다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적 분할은요, 그래도 해볼 만한 겁니다. 무조건 그래도?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할하는 시기에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가 좋은 건데, 물론 제가 아직 분석 보고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만 뜯어보지 못하겠지만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할 이렇게 되잖아요. 공시 나오면은 대부분 분들은 빠진 거를 더 사고 오른 거를 팔게 되거든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편하게 사업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 존속 회사가 있는데, 분할하는 회사가 사업 회사일 거예요. 사업 회사의 주가가 더 좋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때 뜨는 종목, 왜 뜨냐면 동시효과가 들어가잖아요. 동시효과가 들어가면 뜬다는 이유 자체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돈 좀 있어 하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그래도 잠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유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힌지 사업을 가져가는 쪽.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부분.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사업회사, 그러니까 종속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홀딩스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저기 뭐지? SK텔레콤만 보더라도 맞아요. SK스퀘어를 대부분 맞아요. 엄청나게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건 막 정말 박살났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SK스퀘어가 올라올 때는요. 모든 성장을 다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종목들 많잖아요. ADT 캡스부터 시작해서 뭐 웨이브, 원스토어 수십 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장한다 그러니까 빠져요. 저번에. 왜냐면 저기 껍데기가 빠져나간다고. 근데 상장 안 한다니까 또 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정말 헷갈려요. 승질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아니 그 상장해서 그래 알짜가 나가니까 사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인정하겠다. 오케이. 근데 상장 안 한다고 하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원스토어, 그러니까 SK 스퀘어에 대한 부분요. 지나치게 성장이 쏠려 있는 쪽이거든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성장이 쏠려 있는 종목이 빠진다.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애드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간에 상장을 해버리면은 성장이 뭐 목말라 있을 때 오히려 더 안 올라갈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상장 안 하고 잘 그 사업부를 들고 있다가 뭐 빅스텝이 끝나든 성장이 다시 오는 시기에 그때 내가 트라이를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으니까요. 스퀘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진짜 화장품?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예, 진짜 궁금한 게 제약바이오일 겁니다. 제가 오다가 주제를 좀 바꿨는데요. 그 요즘 꿈틀댄다라는 말을 어제서부터 좀 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한 3일 됐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됐는데 먼저 스타트한 거는 HLB입니다. HLB. 근데 정말 재밌는 게 HLB가 2주 전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였거든요. 어제 4위예요. 아, 엄청 올랐네. 오늘도 아마 4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에 대한 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뜯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삼성 데이터를 뜯어서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던데. 그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님이라든지 그분들이 할 얘기고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가 할 얘기인데 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가 HLB를 커버를 안 할까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진짜 좋으면 유한양행 같으면 커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안 나와요. 아직도. 그에 대한 코멘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HL부터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공매도 쇼커보다 워낙 많이 징글징글하게 1년 넘게 빠졌어요. 그렇죠. 오른 거 없이. 1년 넘게 빠졌기 때문에 그때 그 빠질 때 하루 거래량의 20%가 공매도였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공매도가 5% 2%로 줄어들대. 모르니까는. 그거 못 치는 거죠. 못 치고 상환하는 것도 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급등에 대한 부분은 물론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도 그 재료가 된 거죠. 그렇지만 수급적인 의미는 쇼커버의 가능성이 크다. 쇼커버.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약바이오 조금 똘똘한 종목들의 수급을 열어보시면은 연기금이라든지 기간 수급들이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6월 초에 보시면 ASCO 미국의 학회 있잖아요.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달도 그랬었습니다. 가다 말았거든요. 저는 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그들은요. 이벤트 드리븐 성격으로 ASCO를 앞두고 많이 빠진 제약바이오를 지금 담는다. 그 중에 HLB가 좋은 공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거 연기금도 사. 진짜 좋은가 봐. 그렇지. 연기금은 뭔가 장투한다 이런 그렇죠. 느낌적 느낌을 갖고 있으니. 근데 연기금도 아웃소싱을 합니다. 일부 액티브 쪽에서 아웃소싱한 펀드 내에서 그렇죠. 뭐 연기금 매니저 알진 못하니까. 그리고 한 명이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매니저들이 매매를 할 텐데. 그렇죠. 그런 이벤트 드리븐 성격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HLB만 크게 들어왔으면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 레고캠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몇몇 제약 바이오 쪽에 그런 수급들이 조금 찍힙니다. 많이 찍히는 게 아니고 몇백 주, 몇천 주씩. 그러면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올라올 때 크게 올라오잖아요. 제약 바이오 올라오면 4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제 오후에 뭐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올라왔다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5분의 1 토막 나 있다. 반토막이 아니에요, 대표님. 바이오주들은 거의 뭐 지금 물리신 분들 보니까 뭐 7, 80% 손실 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엄청요. 7, 80%니까는 반토막 나서 들어갔는데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다 6, 70%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거 빼놓고 몇 개를 빼놓고는.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이 밑에서 와, 근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서 40% 올라왔다고. 그리고 이제 종목 추천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내가 추천했는데 35% 먹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가입하고 싶으면 대화방 리딩방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메커니즘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로 진짜 그 들고 있으신 분들은 뼈를 깎는 고통일 텐데 밑에서 20% 몇 프로 왜냐면 흩어 뿌려놓는 거잖아요. 여러 종목들을 그렇죠. 뿌려놓고 요게 잭팟이 터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리딩방 조심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이런 시즌이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ASCO 이벤트까지는 조금씩은 이벤트 드리븐 형식으로 계속될 가능성은 크다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거죠. 그럼 뭐 살까? 만약 한다면 하더라도 조금 사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조금 사셔야 되는데 한다면은 그래도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왜냐면 그래도 그들이 한번 필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긴 한데 제약주와 바이오주는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제약주는 그래도 실적이 바탕이 맞아요.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PER도 계산해 볼 수가 있고 동국제약이라든지 그렇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바이오주는 일단 돈 못 벌고 계속 적자해서 투자만 해야 되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예정돼 있는 그런 썸씽의 종목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발휘하자면은 그렇다면 CMO 업체들은 어떨까? 그러게 요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CMO 하면 좀 셀트리온, SK바이오. 맞아요. 그 다음에 ST팜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뭐 삼성 바이오로스에 할고 있는 갑자기 종목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롯데에서도 이제 뭐 시작한다며.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장이 안 좋다 넉넉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제 얘기를 듣고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도 생각의 확장의 논리가 될 수 있겠구나. 요것도 다 실력이거든요. 쌓이고서 삼바 갈 때는 어떤 종목이 간다. 이런 식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가면은 ST팜이 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교집합적인 법칙을 좀 이런 식의 매매를 안 하더라도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한 주만 사면 된다고. 한 주. 네. 한 주는 부담 안 되니까. 100만 원짜리 말고요. 몇만 원짜리.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화장품 요즘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장품 제가 쭉 듣고 종합을 내리자면 중국 돌기 전까지 조금 힘들다. 그리고 지난주에 LG생활건강부터 시작해서 크게 부러진 이유는 컨센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더 부러뜨렸다. 왜냐하면 컨센은 덜 나왔다. 생각보다 중국이 더 안 좋다. 브랜드 이미지가 과연 중국 봉쇄 때문에 가이던스가 덜 나왔는지 브랜드가 훼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제가 현장 얘기 드리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 탑픽은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일단 지금 LG생활건강보다는 이건 참고로 제 생각이 아니고 기관 쪽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그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당분간은 윤택해질 것 같다라는 부분 화장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화장품주들도 많이 빠졌으니까 LG생활건강도 그렇고 그냥 그거를 종목 교체를 만약에 화장품에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그냥 그런 쪽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아이디어로. 근데 교체하더라도 조금 지금 말고요. 본격적으로 바닥 다지고 돌리는 시기 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근데 화장품은 그러니까 산업 섹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성장이 끝난 거 아니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장의 끈은요. 미국이랑 일본 매출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일본 매출 그 외의 나라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50%니까는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대표님. 그렇지. 여기도 봐야 될 시기가 나올 겁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나 저희
어젠가 어느 분하고 그 하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수출량이 그 중국이 1위였고 2위가 미국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세안이 2위로 치고 올라왔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 아세안과 한참 걸릴 줄 알았거든. 그렇죠. 왜냐면 나라들이 가난하잖아. 근데 야 저기 정말로 주식시장은요 한두 달 내에 진짜 획획 바뀌어요 대표님.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이미 올라 있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막상 올라올 때 안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주 정도 맞아요. 예. 어떤 시장의 감각이라든가 맞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예. 들어간다 하면은 뭐 해볼 만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믿을 거는 없다 아무도. 아, 우리 요새 모토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이게 지금 제가 쫙 종합을 해볼게요. 해보면 A 유튜브 보니까 물렸다. B 유튜브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믿으니까 물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솔직히 죄송한 얘기는 이겁니다. 그리고 1억짜리 계좌에서 500만 원 산 종목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제 기준에서는 2.5% 마이너스인데 전체 포트에서 저놈 때문에 반토막 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는데 저는 항상 같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기에 조금 더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누구를 탓하죠. 열받죠. 내 돈 깨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승질 날 때는 막. 예. 근데요. 적어도 이런 시장은요. 계속될 겁니다. 작년으로 올라오는 시장은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뭐 꽤 그 큰 금액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 난이도는 이 정도였다. 2년 동안 난이도가 쉬웠던 것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걸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원래. 근데 그렇지. 그분은 이제 방송에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 어쨌든 원래 이 정도의 난이도는 맞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그러니까 요 정도 조금 쉽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요거보단 쉬워요. 근데 2년 전보다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진짜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현대차가 마이너스 30% 나 있고 그게 아니고요. 시장이 어려웠던 거라는 건 점은 말씀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데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건 제가 맨날 얘기했죠. 했는데 컬러가 획획 바뀌니까는 적어도 그날에 대한 부분이 수익이 꽤 좋습니다. 그치. 그날에 대한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은 정직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내가 같이 미치구나 그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이순신 장군 전략이 이길 수 있는 전쟁에 나가자. 네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꼭 찾고 찾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목 얘기하면서 이 정도 지지선 거 나서 저가 매수 얘기하면서 어떤 그 지지선 요 정도 왔을 때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 그 가격이 안 오면 어떡해요? 막 맞아요. 맞아요. 안 오면 안 사고면 되거든. 그렇죠. 예. 오면은 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쫓기는 심리, 뭔가를 자꾸 막 이게 있으니까 자꾸 참아야 될 때 손이 나가는 거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급한 거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전업 투자자 얘기를 많이 하는 소통한 전업 투자자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뿌듯한 게 있습니다, 대표님. 뿌듯한 게 전업 투자를 시작하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신 분이 이런 표현 하셨어요. 드디어. 저거 제 거 아닙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한 수 이제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진짜 레벨업 되신 거죠. 이제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혼자 하시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트레이닝이 되셔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국장이라 그러죠. 국장은요 원래 어려웠었습니다. 원래.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버신 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버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 믿을 거는요 나예요 나인데 내가 실력을 키워야지 뭐. 그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려운 난이도에서 그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볼만 한 겁니다. 그분들은 조금 장 좋아지면요 날라당겨요 이제. 저거 이제 한 주를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도 나를 믿고 내가 이 한 주를 던져놨는데 그 다음날 올랐고 일주일에 올랐고
혹은 이런 컨디션 올랐고 계속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다른 분들은 욕하고 뭐하고 시기는 제가 보기엔 이제는 1년 동안 지났어요, 대표님. 지났고 이제는 그거 인정하죠. 후배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약세장인 거 인정하자. 약세장인 거 인정을 하면은 오히려 매매가 좀 더 윤택해진다. 안 기다리고. 그렇지. 약세장을 인정 못하면 자꾸 다시 고전, 작년의 논리를 자꾸 떠올리게 맞아요. 되거든. 네. 그리고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인정을 하면 또 새로운 매매가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짧게 끊어가는 듯 혹은 그날에 집중을 하든. 근데 그날에 집중하더라도 오늘 뭐 저기 철강 뭐 스틸 철강 붙은 것들은 상한가요다 이렇게 그러면은 한 15%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몇백만 원밖에 못 사고 조금밖에 못 사서 어떻게 수익이 나겠어요? 그거 누적시켜 보세요. 오히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믿자.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아니다. 같이 미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라 그럴까? 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꾸 그 결론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요 생각을 하는 그 논리와 이유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그거에 맞춰서 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가 있고 다이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이 가능하죠. 생각이 되니까. 정말로 그 논리가 이게 논리의 사고의 그 흐름을 대표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도 1, 2, 3, 4, 5를 써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논리예요. 그러면 박 차장 얘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여러분도 요 생각은 틀렸고 요 생각은 맞았고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매매가 좁혀집니다. 해야 될 거가 거기서만 하면 돼요. 또 내가 좁혀진 거에서. 그러니까는 조금 이런 시기에 오늘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오늘 오르니까 또 제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희일비.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래도 오르면 좋은 겁니다. 주식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은 좀 방망이도 짧게 수익률도 짧게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이렇게 하자. 근데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 일부라도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감을 찾자. 물리신 분들이라면. 그러다가 그 중간에 뭐 하나가 올라올 겁니다. 그럼 그때 현금화해서 이런 매매 비중을 높여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천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시황에서는 하여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만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시장. 그래서 정말 자신 없는 분들이라면 가만히 있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이죠.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낮 12시 김정수 저자님과 함께 또 종목상담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고민들 있으신 분 들어오셔서 함께 의논하면서 답은 아무도 모르죠. 단지 어떻게 그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